자, 여러분 1회 테스트 다 한 명씩 돌면서 평가랑 첨삭해봤는데 다들 되게 잘 푼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한 것까지는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제가 원하는 수준은 한 50에서 70%만 이해되면 그걸로 오케이인데 혹시 그 정도 이해했어요? 지원이는요? 지훈이도? 한별이도? 서영이? 형민이도? 그럼 다행이다. 이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아니 왜냐면 지금 개념 테스트를 다 보니까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딱 보여줬듯이 앞에서 시험 쳤던 거 또 그대로 누적해서 냈지. 그럼 그 다음에는 오늘 조동사 했으니까 조동사만 내는 게 아니라 위에 두 개도 또 같이 내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 조동사는 뭐 틀려도 돼. 근데 앞에 두 개는 100점을 한번 목표로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했던 거니까 속도는 좀 빨라야겠죠? 그지?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시험 보더라도 30분 안에 시험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복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계속 누적해서 똑같은 걸 계속 보는 이유가 이게 익숙해지면 영어는 거의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당부드리고요. 자, 그럼 일단 조동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배운 것 쭉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 지금 조동사까지 왔잖아. 조동사까지 오는 여정을 한번 교려볼게. 일단 영어의 뿌리를 먼저 배웠고요. 영어의 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민족들의 언어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느라 맨날 보이는 세상이랑 안 보이는 세상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영어 원어민들은 그래서 요거를 동사로 표현했고 요거를 이제 시제와 태로 나눠서 배웠고 시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고 해는 능동과 수동이 있다고 배웠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시제가 시간이랑 서로 상관없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란 개념도 별도로 배워야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준동사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 그래서 준동사도 크게 동명사, 분사, 부정사로 배웠고 근데 여기서 또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고 부정사는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으로 나눴다. 그리고 오늘 조동사 시작 이렇게 된 거죠. 그지? 이제 이 틀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지? 다음 기습 질문. 자, 현재 분사 뭐라고? 툭 하면 바로 나와야 돼. 현재 분사 겉. 현재 분사 중. 과거 분사 끝. 자, 그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눈에 보이는 세상. 그다음에 준동사 하면 무조건 뭐 떠올려라고? 의미상해줘. 바로 툭툭 나오네. 그지? 잘하네요. 자, 그러면 조동사가 뭐라고? 주관적인 추측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쭉 진행해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조동사를 쓰면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시제랑 태를 가질 거야. 그지? 형태. 근데 이 태는 능동수동이 아니라 쌤이 요거는 그냥 별도로 따르게 한번 가르쳐 볼게. 조동사 뒤에 서영아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 우리 배웠던 거.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쓰라 배웠지. 이게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지금 봐봐.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알겠지? 자, 동사 원형을 왜 쓰냐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자, 조동사 동사 원형 쓸 때 예를 들면 니네 지금 이제 시제 배울 건데 시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가 있겠죠. 당연히 현재 과거 시간 관련 있다 없다? 이거 관련 없어. 그래서 너네 쿠드 할 수 있었다 이러면 이제 나가리 되는 거야. 쿠드는 시간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쓰면 돼 안 돼? 되죠. 시간 관련 없다고요. 그래서 왜 쿠드를 지금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조동사 형용 과거형 설명해봐. 가르쳤어요 다. 안 배웠는데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수학에서 필요한 센스예요. 조동사 현장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럼 너무 현재 시장은 같아 버리지 않아? 그럴 거면 얘랑 그냥 묶어서 다 써버리지 왜 굳이 구분됐을까? 근데 맞아. 저 센스를 이용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 공부할 때 시간 줄이고 싶잖아. 시간 줄이는 게 왜 그러냐면 배웠던 걸 써먹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 봐. 현재 시제가 내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고 과거가 눈에 안 보이는 거라 했지. 근데 얘는 지금 객관의 세상이잖아. 그래서 내가 세상이라고 그런 거야.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주관 내가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 주관 그냥 내가 두 글자 뭐라 그랬어? 추측이라 했지.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한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배운 거를 그러니까 봐봐. 보통 1단원에서 배운 게 3단원에 가서 연결해서 써먹으셔야 돼. 그냥 1단원에서 배운 거 3단원에서 배운 게 별도 찢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시간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동사도 뭐 별거 없죠. 껌이죠.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이해하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니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더 높겠어? 얘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더 높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뭐 소망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후회라든가 그럼 그게 이제 가정법에 연결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내가 추측이란 얘기를 하면 너네가 쌤 걔는 그럼 할 수 있다는데 이건 추측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래서 나는 그냥 외우기 편하라고 그래서 이제 추측이라고 한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의 모든 주관적 판단 다 조동사인 거야. 니네가 내리는 다 주관적 판단 있지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포인터 펜이잖아. 근데 갑자기 지훈이가 제 눈엔 뱀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게 주관이잖아. 그치?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게 싹 다 조동사라는 거야. 알겠지? 조동사가 있으면 자 그러면 캔은 할 수 있다죠. 쿠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캔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쿠드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캔은 할 수 있다고 쿠드는 할 수도 있다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가 나한테 물어볼 때 쌤 뭐 예를 들면 쌤 춤출 줄 알아요? 춤출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캔을 쓰는 것보다 뭐 쿠드를 쓰는 게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왜? 자기가 가능성을 내려서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 실제로 네이버 사전에다가 쿠드나 우드 쓰면 뭐라고 써있냐면 정중하고 겸손한 표현 막 이런 식으로 써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가능성을 지가 내려서 정중하게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미국 여행 갔어. 그러면 웨이터가 와서 주문 받을 때 우즈 오더라고 하지 will you order라고 안 해요. will you order라고 하면 싹바가지가 없는 거죠. 너는 주문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우드는 어떤 느낌이야? 와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주문할 준비가 되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거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웨이터가 와서 우드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will은 얘들아 이거 다 조동사 있잖아. 이거 원래 조동사가 아니라 딴 데서 빌려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배울 때 너네 위치 뭐 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관계대명사야? 그거 의문사잖아. 그러니까 의문사에서 그냥 빌려왔잖아.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원래 있던 단어를 그냥 빌려와서 조동사로 쓰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will이 명사로 쓰면 뭔지 아세요? 혹시 will 명사로 쓰면 뭔지 아는 사람? 의지란 뜻이야. 그래서 산 사람이면 의지고요. 죽은 사람이면 뭐겠어? 죽은 사람의 의지니까 유언장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will이 애초에 의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야 이거. 나 할 거야 이렇게. 엄마 나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면 will이에요. 근데 너네가 엄마한테 가서 I will study hard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원이가 집에 가서 대뜸 I will study hard 이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아 나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할 텐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 미친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would 남발하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will은 의지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건데 would는 하고는 싶어. 아니면 할 생각이 있어. 근데 할 힘이 없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하면 좋을 텐데 아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shall이랑 should 그리고 may, might 이렇게 있는데 shall 처음 본 사람 shall 다 본 적 있어요? 근데 이거 거의 본 적 없지 않아? 어디서 그냥 한두 번 봤을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고? 어디서? 부가의문문? 거기서 shall we 이거? 그러니까 shall이 뭐냐면 딱 이런 거야. 위에 신이 계시잖아. 신이 내린 우리의 운명을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애들 여자한테 가서 우리 춤출래 할 때 Let's dance 이러지 않잖아. 되게 경박스럽죠. Let's dance. 우리 춤추자 이런 뜻이잖아. 그게 아니라 나랑 춤출래 이렇게 해야 되지. 해봐 영어로. 나랑 춤출래? 그지 우리 쉐리 댄스라고 하죠. 그 심지어 영화 제목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쉐리 뭐냐면 상대방한테 의사결정권을 넘기는 거야. 네가 추겠다면 추는 거고 아니면 말게. 네가 내 신이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쉐를 쓰는 거야. Will you dance? 이러면 싹바가지가 없는 거지. 너는 춤을 출 텐가?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춤을 출래? 라고 했을 때 쉐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쉐리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말이니까 어디 많이 들어갔겠어? 법전이나 계약서 같은 데 써 있어. 그래서 좀 딱딱하게 얘기하면 If you don't study hard, you shall die.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한다? 그럼 넌 죽을지어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딱딱하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현대 영어가 아무래도 미국 영어잖아.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는 셔를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어쨌든 셔는 핵심 뜻이 뭐다? 나랑은 상관없어. 그냥 신이 정한 내 운명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셔는 신이 정한 인간의 운명이지. 그럼 그거를 과거형으로 바꾼 게 should거든? 너네가 제일 못하는 게 should야. should를 정말 못 써. 니네 should 뜻 뭐야? 네가 알고 있는 거. 해야 한다 할 거야. 아마 근데 나머지 여기 5명도 다 해야 한다로 알고 있을 거야. 쌤 아닌데요. 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그죠? 다 해야 한다로 알고 있죠. 자, should는 제가 지금 저기다 써놨잖아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딱 그냥 앞으로 누가 여운이 너한테 와갖고 should 뜻 뭐야? 이러면 해야 한다 하지 말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해. 알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이건 신이 정한 인간의 운명이잖아. 그럼 이걸 과거시를 툭 내리면 누가 정한 인간의 운명이야? 인간이 정한 인간의 운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생각했을 때 당연하다는 거고 이건 신이 생각했을 때 당연하다는 거야.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넌 죽어야지. 이게 셔리고. 알겠지?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는 거야. 야, 학생이잖아.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hould인 거야. 그래서 저 지금 방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고 가요. 근데 여기 턱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자빠지겠지. 그지? 그때 쓰는 게 should야. 쌤 앞에 보고 가세요. 답 자빠지실 거예요. 할 때 니네가 should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should는 우리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타당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야 한다 하지 말고 당연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메이랑 마이트는 여태까지 봐봐. 다 현재형이랑 과거형이랑 뜻 다 달랐잖아. 근데 메이랑 마이트는 지금 똑같거든? 이게 왜 그러면 미국 영어 때문에 그런데 미국 애들이 메이랑 마이트가 원래 구분돼 있는데 그냥 둘 다 그냥 몰라 그냥 일지도 모른다 둘 다 똑같이 써 이래버려갖고 그냥 저를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제 구분이 딱히 없으니까 둘 다 그냥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랑 마이트는 그냥 딱 이런 느낌이죠. 뭐뭐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약하게 추측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솔직히 니네 셔리랑 슈드 빼고는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슈드 한 번 더 뭐라고? 해야 한다라고요? 방금 뭐 한 거야 지금? 당연하다. 당연하다. 야, 그리고 여기 재밌는 사실이 써 있는데 니네 아마 중학교 2학년 문법책 보면은 can be able to로 바꿀 수 있고 will be going to로 바꿀 수 있다 써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아니라고 했죠. 이거 설명해 볼 사람. 야, 나 아니야 이거. 안 같아. 설명해 볼 사람. 니네 다 아는 내용이야. 예를 들면 어디서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차이 설명해 볼 사람. 너네 지금 15, 16년 평생을 이거 두 개 같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아니라 했지. 정답입니다. 계획된 거랑 계획되지 않은 거. 왜냐면 생각해봐. 얘는 조동사지. 얘는 동사지. 주관, 객관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예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고 이거는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나 갈래. 나 좀 갈게. 좀 이따 갈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 미래, 객관적 미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인 미래면 이거 쓰면 되고요. 사실이 아닌 미래면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고 하면 안 돼. 근데 뜻은 비슷하지.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같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너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지금 봐봐. 우리 조동사 지금 4개 배웠잖아. shall은 should고, can은 could고, will은 would고, may는 might거든? must 과거형 뭐예요? must 과거 시제 있어. 뭐예요? had to죠. 자, 그럼 제가 반박해 드릴게요.
지금 방금 형민이가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머스트의 과거 시제는 헤드 투다. 일단 형태부터 뭔가 좀 고깝지 않아요? 얘네는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데 얘만 왜 헤드 투야 하필? 근데 이거 왜 서로 다른지 제가 지금 바로 발레를 보여줄게. 머슨트랑 그럼 만약에 이게 두 개가 같은 개념이면 don't have to랑 뜻이 같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뜻 다르잖아요. 이거 중2, 중3 때 배우잖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don't have to 무슨 뜻이야? 하지 않아도 된다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두 개 같은 뜻 아니야. 같은 뜻이었으면 그러니까 같은 거였으면 뜻이 같아야지. 근데 부정어로 바꿨을 때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must는 과거 시제가 없어요. 왜 없는지 맞춰볼 사람. must는 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생각해봐.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must는 과거 시제가 없을까? 과거 시제의 속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 정답입니다. 그죠? must가 틀림없다잖아. 이건 거의 사실에 가까울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에 거의 진배 없는 수준일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사실에 가까운데 과거 시제가 어떻게 있어? 그래서 없는 거야. 사실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냐고. 그래서 지금 예언이가 맞힌 거야.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논리적으로 정리하니까 다 원리가 있었던 거잖아. 안 외워도 됐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must는 그냥 딱 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틀림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틀림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강한 추측이니까.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have to가 must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have to는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must는 주관적 의무인 거고 have to는 뭐인 거야? 그냥 객관적 의무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 학교에서 요즘 책 빌리면 일주일 주나? 2주나 줘? 2주는 너무 긴데? 연장하면 2주야? 그러니까 2주 후에 반납해야 된다. 근데 이거 너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너네 다한테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have to를 쓰는 거죠. 보통.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다 주어진 의무니까.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have to를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왜 얘기했냐면 must랑 have to는 다르다. 왜? must는 과거 시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 had to 쓰면 그거 뭐뭐 해야만 했다란 뜻이야. 그래서 결국 했다란 뜻인 거거든.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의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별이가 쌤한테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별이는 나한테 can이라고 해야 될까요? could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Can you lend me some money 하면 뭐예요? 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좀 빌려주실 수도 있나요? 어때요? 딱 봐도 얘가 싸가지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could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hall we dance? 아까도 얘기했지?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봐봐. 너 너무 빨라. 너 그러다가 부딪힌다? 라는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라는 판단이 있잖아. 이 판단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니네가 해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넌 너무 빨라. 너는 벽에다 부딪혀야 돼. 미친놈이냐고. 친구가 죽으라는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너 그러다가 진짜 부딪힌다. 죽고 싶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should를 당연하다라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고등학교 가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수업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알겠지?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은아 should 때 뭐라고? 당연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쌤 could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죠. 이건 그렇게 해도 되죠. 왜? 나는 어제 배고팠어. 어제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참고로 미국에서 배고파 죽겠다는 표현이야. 나는 말도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옛날에 미국에서는 말이 엄청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잖아.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죽여서 내가 먹을 정도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I can eat a horse 이러면 새끼는 뭐지? 말고기 먹고 싶다는 건가? 이러지 말고 배고파 죽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배웠어 이제. 나머지 마지막 하나 퍼즐. 딱 얘 하나 채우면 돼. 그리고 요거 중3 때 내신 출제 포인트예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근데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썼어요. 자, 이거 설명해 볼 사람. 자, 저 두 개 대조해서 설명해 보세요. 너 일빠따야 너.
30초에도 발표할 거야. 생각해봐요. 그 너는 이거 내신하면서 했을걸? 해봐. 배운 거야 우리. 해볼 사람. 근데 이거 다 배우지 않았어요? 니네 이거 분명 배웠을 거야. 잘 봐.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 배운 적 없어요? 이거 중학교 문법책 다 있는데? 이거? 아니요? 처음 봐? 아 처음 보면 오히려 다행이고 처음 보면 오히려 다행이고 그러면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파고들자. 논리적으로.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엊그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이거를 대답을 못했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내가 걔를 중2 때부터 가르쳤거든? 그럼 이걸 내가 몇 번이나 했을까? 좋게 100번은 넘게 했을 거거든? 근데도 대답을 못해. 수능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지금 너네는 아직 말랑말랑하고 아직 싱싱하고 애기잖아. 이때부터 훈련해서 세뇌해갖고 머릿속에 체내해 놓으면 아마 기억이 오래 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가르쳐준 이유가 생각하라고 가르쳐준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도 꼭 해봐. 알겠지? 자, 얘랑 얘 차이점이 뭐야, 예원아? 얘랑 얘의 차이를 구분해봐. 서로 대립관계예요. 무슨 차이가 발생할까요? 난 공통점 조동사를 썼어요. 동사 원형을 쓴 건 맞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얘는 동사 원형을 썼고 얘는 과거 분사를 썼지. 시간이지. 그러면은 쓴 준동사가 다르니까 서로 뭐가 달라? 시간이 다른 거 아니야?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시간이 다른 거야. 알겠어요? 과거분사 뜻 뭐라고? 끝이지. 그 조동사 뜻 뭐라고? 두 글자로? 추측이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라 하면 돼? 말한 지금 추측하는 거야.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다. 지금. 근데 이건 봐봐. 이미 끝난 걸 추측하는 거지. 지금이 옛날이야. 옛날이지. 그래서 옛날 추측. 쌤 이거 I could eat a horse. 저 could 과거 시제면 저게 옛날 아니에요? 저거는 옛날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에서 옛날을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에서 옛날을 추측하는 거야. 저건 그냥 옛날의 가능성인 거잖아. 알겠지? 기준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옛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지금 입장에서 옛날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이전. 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조동사 완료상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 그래서 should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당연하다. should have pp 이거 니네 중학교 문법책에 다 뭐라 해야 되냐면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후회할 때 쓰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했었어야 했다니까 옛날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중학생 때 이렇게 배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제품이 되게 많았다. 뭐 한 스티브 잡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커밋은 전념하다, 헌신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commit A to B 하면 A를 B에다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헌신을 했었어야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죠?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얘들아 이거 현재 시제지. 사실이지. 그럼 이미 역사적인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잖아. 근데 했어야 했다고?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should 때 뭐라고 현별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는 당연히 헌신했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논리적 추측이야. 했어야 했다 후회가 아니라 와 이렇게 많은 제품을 손으로 만든 거 보니 그럼 틀림없이 걔는 이걸 발전시키는데 엄청 이바지했겠구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should를 당연하다라고 해야 된다고. should는 논리적인 추측일 때 쓰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물론 사실 니네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 게 거의 다 이렇게 99% 이렇게 해석돼요. 여태까지는 다 그랬었긴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지? 그러면 might have pp는 뜻이 뭐겠어? might have pp. might가 뜻이 뭐야? 할지도 모른다니까. might have pp 하면 뭐라 하면 돼? 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되지. 됐지? 자, 그럼 must는? must 뜻 뭐라 했어? 틀림없다라 했지. 그럼 한별아 must have pp는 뭐라 하면 될까? 틀림없이 과거니까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뭐뭐였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필기해볼까요? 자, 조동사는 그러니까 너네 엄밀히 말하면 조동사 하면 뭐 can, will 이런 것만 알잖아. 근데 너네 저기 수동태 만들 때 진행 만들 때 그 be 있지? 그것도 조동사인 거고 그다음에 너네 현재 완료 만들 때 have pp 할 때 그 have 뭐라고 배웠어? 조동사라고 배웠지. 이런 것도 다 조동사야. 알겠지? 참고로. 그리고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때 쓰는 조동사 뭐예요, 형민아? do. 그러니까 이게 니네 초중딩 때 배우는 be, have, do. 요거 다 조동사야. 얘네도. 알겠지? 근데 이제 니네가 지금 보는 can, will 이런 거는 주관적 판단을 나타낼 때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장 만들 때 쓰는 거고 방금 니네가 배운 can, will 얘네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굳이 어려운 말로는 법조동사, modal verb라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현상을 뭐랑 뭐로 나눈다? 이거 네가 채워봐. 지원아. 너 오늘 잤지?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졸려? 안 졸린다고? 왜 눈은 다른 말해? 이거 뭐 채워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그래 그거잖아. 객관과 주관으로 나눈다. 그럼 조동사는 주관의 세계를 만들어 사실을 추측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잠 많이 자야 돼. 몇 시에 잤어? 12시? 한별이 2시? 몇 시? 뭐라고? 12시 지훈이 11시 반. 어제 잤다며. 사기꾼아. 형민이 2시 반? 뭐해 그때까지? 뭐라고? 불금? 지지고 싶다 진짜 불러. 뭐 했다고 아까? 편? 폰 반다고? 뭐 했어 2시까지? 게임 했어? 지훈이 11시 반? 너 계속 11시 반에 자? 제일 바람직한 거긴 해. 서영이 12시? 12시까지 뭐 했어? 핸드폰 봤어요? 일단 첫째, 본인 180 이상 아니면 빨리 자세요. 넌 이따 남아. 아이씨 부러워서 할 말도 없고. 진짜 여기서 끝나 이러면. 이거 제 중2 때 키예요. 중2 때부터 제가 새벽 4시에 잤거든요. 컴퓨터 게임 하느라. 맨날 그 컴퓨터 키면 옛날 컴퓨터는 부팅 누르면 삐 소리 나잖아. 맨날 이제 몰래 몰컴하러 이제 컴퓨터방 들어서 컴퓨터 누르면 맨날 새벽 2시에 뭐 이렇게 해갖고 소리 감추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니네 욕할 게 못돼. 뭐 핸드폰 하고 핸드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중2 중3을 그렇게 개페인처럼 살아놓고 니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양아치지. 근데 그건 그렇고 일단은 하나 확실한 게 이게 사회가 저기 낮에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요. 일단 애초에 수능도 아침에 보고요. 수능 아침 8시 40분부터 본다. 수능이. 그러니까 저녁에 보면 괜찮겠는데 나는 좀 저녁형 인간이거든. 나는 저녁 7시부터 눈이 떠져.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리고 내가 군대 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 군대에서 8시간을 재워주거든. 근데 6시에 깨워. 지금은 몇 시에 깨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야 맨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직업의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제가 아무 때나 일어나도 돼요. 출근 시간을 제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강사한 거야 맨 처음에 애초에. 군대 있을 때 다짐을 하고 또 다짐했거든. 나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는 직업은 절대 안 갖겠다. 절대 안 갖겠다 했는데 이제 일단 이루긴 했잖아. 근데 당신들은 일단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 대학을 가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아침에 하잖아. 그 이제 중학교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니네 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지금 학교 다니는 양상 보니까 뭔가 시험이 좀 덜 중요해지는 것 같아. 니네 세대가. 그 고교 학점제 세대가. 그러니까 지필보다는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거든. 아니 지금 뭐 그거 한다고 수업을 다 안 하고 있어. 어떤 학교는. 그냥 지금 내신이 이제 5주 남았거든 다음 주면. 근데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갔대. 춤 연습하느라. 근데 이거는 그 학교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메타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너네 지필평가 4일 전에 수행평가 할 거야 아마.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있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잠은 꼭 자셔야 되고요. 내 핸드폰 하면 너네 핸드폰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거든. 핸드폰으로 일단 인스타그램을 켰겠지. 이제 인스타그램을 켰고 아니야?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너네가 막 멜론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절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그게 진짜 위험한 게 얼마 안 한 거 같잖아. 근데 엄청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걸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일찍 자세요. 지금 일찍 안 자놓으면. 그리고 신기하게 수면 시간이랑 비례해요. 잠 많이 안 자면 안 되고요. 일단 무조건 수면 시간은 6시간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7, 8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6시간 미만으로 자시면요. 그냥 공부한 거 하나도 의미 없어. 내가 오늘 가르쳤잖아. 너네 6시간 자면 다음 주 화요일에 내가 뭐 예를 들면 그 지훈이가 맨날 6시간 이하로 막 5시간, 4시간 이렇게 잤다 쳐. 다음 주 화요일에 지훈이 딱 왔을 때 지훈아 슈드 뜻 뭐야? 근데 해야 한다요. 이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잠 안 자면 그렇게 된다. 알겠지? 잠 안 자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꼭 잠 6시간, 7시간은 꼭 자세요. 7시간. 자, 당연히 조동사 현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측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에 대해 추측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조동사의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추측하는 거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 없거나 낮은 일에 대해 추측할 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조동사 의미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can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could는 할 수도 있다. will은 할 것이다. 지훈아, would 어떻게 하라고? 할 텐데 점점점. 알겠죠? 서영아 should 뭐라고? 당연하다. 그럼 지원아 must는? 뭐? 틀림없다. 자, may는 할지도 모른다. 자, 이거 너네 문법책 있을 거야. 하나 더. may 하나만 더. 뭐라고? 해도 된다. May I go to the bathroom? 해도 된다. 자, might는 그냥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used to는 어디서 많이 봤죠? used to는 뭐예요? 하곤 했다죠.
그러면 여은아 이거 지금은 해 안 해? 지금은 아예 안 해야 돼. 지금은 아예 안 할 때 쓰는 거야 이거. ought to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처음 보죠? ought to. 이게 해야 한다. 이게 should야 이게. 이게 당위성이야. 알겠죠? 그래서 ought to는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would like to 이것도 중학교 책에 있죠. 이거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왜 would 썼는지 알겠지? 못하니까 would 쓰는 거야. 할 수 있으면 will 썼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못하는 거 하고 싶을 때 쓴 거야. would like to가. 자, had better는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과거시 쓴 거야. 알겠죠? 자, be able to랑 can 비교하면 뭐라고요? 아까도 객관적 가능성과 주관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은이는 영어를 할 줄 안다 라고 하면 can이겠지만 여은이는 정발중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객관적 가능성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be able to 쓰면 되는 거고. 얘는 객관적 미래, 얘는 주관적 미래. 얘는 객관적 의무, 얘는 주관적 의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나요 혹시? 자, 이제 완료상. 자, 조동사 올 때 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지. 동사 원형. 근데 과거 분사는 뭐의 의미를 가지니까? 완료, 즉 끝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니 기본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추측할 때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조동사 have pp 나오면 무조건 네 글자 뭐라 하면 돼? 옛날 추측. 옛날 추측. 쉽지? 조동사 완료성 누가 툭 치고 너한테 물어보면 옛날 추측 이렇게 얘기하면 돼. 간단하지? 옛날 추측. 자, 그럼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밑에? 혹시 너 지금 연애한다 했나? 안 하고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럼 지원이가 헤어졌다 쳐볼게요. 나는 어제 걔랑 깨졌어. 헤어졌어. 자, 그러면 당연히 너 뭐라고 해야 돼? should have done. 이거 슬픈 노래 하나 있어요. 그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이라고 있거든요. 이 노래 틀면요, should have pp 그냥 떡칠돼 있어. 그래서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거 딱 이름만 봐도 뭐야? 내가 네 남자일 때라는 건 과거 시제지. 조졌네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럼 이미 헤어졌다는 거지. 내가 네 남자였을 때 해서 여기 가사들에 막 그런 거 나와. Should have gave you all my hours 이러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차라리 내 시간을 다 줬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방치하고 만나지도 않아줬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should have done 하면 무슨 뜻이 돼요? 더 잘해줄 걸 점점점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노래 막판이 대박인데 막판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는 또 뭐냐면 뭐라 해야 되지? 그 남자애가 가사가 까먹었다.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해서 Should have gave you all my hours when I had the chance.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너한테 시간을 다 썼어야 돼. 그리고 너한테 should have bought you flowers. 꽃을 좀 사줬어야 돼. 이거 후회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 발음할 때 should have bought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노래 들으면 should have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것도 한번 발음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이 압권인데 마지막에 얘가 지금 딴 남자랑 사귀고 있으니까 I hope he buys you flowers. 걔는 너한테 꽃을 좀 사줬으면 좋겠어. I hope he holds your hand. 그래서 give you all his hours. 이거 갑자기 다 현재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연아 이거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진작에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왜 이제 와서? 이런 생각? 그죠? 남자들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버스 떠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니까 배운 대로 세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배운 거만 이렇게 써먹어봐.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봐. There's a hole in the street. 저기에 도로에 구멍이 날 때 싱크홀이 났나 봐. If you don't slow down, 너가 만약에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자, 근데 if 절 나오면 뒤에 조동사 못 써, 당연히. 조동사 will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will 써야 될까요? should 써야 될까요? 왜?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둘 다 써도 되긴 해. 근데 얘가 뜻이 더 임팩트가 세. will을 쓰면 뭐야? 너는 문제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뭐 조롱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너는 문제에 빠질 거지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should 쓰면 뭐야? 너 당연히 그러다 자빠진다. 조심해라. 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should를 써주면 좀 뭔가 좀 걱정하는 느낌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should를 쓰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자, 그러니까 should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도 누가 너한테 조동사 뭐냐라고 물어보면 can, will 이러지 말고 도와준다 하지 말고 뭐라 한다? 추측할 때 쓴 거다. 조동사 완료상 네 글자. 써 있잖아. 저기. 옛날 추측. 옛날 추측. 알겠죠? 지훈아 가정법 뭐야? 가정법이 뭐야? 가정하는 거야? 뭐라고? 안 들렸어. 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했다고 가정한다? 일단 가정에 집착하지 마봐. 근데 가정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반대되는 개념을 끌고 와야 돼. 그럼 가정법 반대가 뭘까요? 내가 늘 얘기하지. 뭐든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결해서 패밀리로 만드는 게 공부인 거야. 가정법 반대가 뭘까요? 가정법 반대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 뭐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고지 곧대로 얘기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딱 보자마자 와 지원아 진짜 못생겼다. 이게 직설법이죠. 가정법은 뭐예요? 지원이가 성형수술하면 차은우가 될 텐데 그럼 지금 존내 못생겼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이거든. 근데 거기다 막 would 막 이런 거 써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you would be handsome 이랬는데 갑자기 지원이가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멍청이처럼. 너는 잘생길 텐데 그럼 안 잘생겼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니네 조롱당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알겠지? 그러니까 조동사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이죠. 여기서 오는 게 직설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표현하는 게 직설법이지? 그지? 그럼 가정법은 뭐라 하면 돼? 우회로 돌려서 사실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직설법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가정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걸로 사실을 표현하는 거지 눈에 안 보이지? 그럼 무조건 시제 뭐 써야 돼? 과거 시제 써야 되지. 그리고 객관이야 주관이야? 한별아. 보이지 않는 걸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원이가 성형수술하면 차은우가 될 텐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주관이죠. 잘생겼다라는 말 자체를 내가 차은우라고 표현하면서 주관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은 무조건 주관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뭘로 표현하면 돼? 우리 딱 다 배웠잖아. 조동사 과거형 뭐밖에 없어?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 슈마로 표현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들어오면 가정법인 거야.
됐어? if가 아니라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으면 가정법이 된다고. 알겠지? if가 아니에요. if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직설법은 보이는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상상을 통해서 사실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정법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 걸 이렇게 우회해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더 어려운 표현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표현한 필자가 왜 그거를 사용한 의도가 뭘까?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 속뜻은 뭘까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지원이가 성형수술하면 차은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양반은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아, 지원이 깔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지원이 못생겼다고 얘기하려고 한 거구나. 이걸 두 개를 잡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가정법은 딱 8글자 얘기합니다. 우쿠슈마로 나타내고요. 그걸로 속뜻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정문이 긍정문이야. 그럼 현실은 어떨까? 한별아. 가정법으로 쓴 문장이 긍정문이야. 그럼 현실은 부정이죠. 그럼 반대로 가정문이 부정이면 현실은 긍정이지. 쉽게 얘기하면 어제 지훈이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숙제를 못 끝냈다. 지훈이 덕분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정으로 부정하면 현실은 긍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야. 간단하죠? 그럼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고도화해서 한번 연결해 볼까?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고, 자, 조동사는 마찬가지로 잠깐만. 이렇게 해야지. 참. 얘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추측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는 거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랑 조동사 뒤에 완료를 쓰는 형태. 그럼 이것도 차이가 조동사 동사 원형은 지금에서 지금을 추측하는 거고, 지금에서 옛날을 추측하는 거네. 다 썼어요. 자, 너네 그 시제 배울 때 중학교 책에 이런 말 써 있을 거야. 그 미래 시제 배울 때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대체한다. 혹시 이거 배운 적 있지 않아요? 아마 써 있을 건데 그거 내가 지금 이해시켜 줄게. 그거 왜 미래 시제 현재 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if는 뜻이 만약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라 치자란 뜻이야. 지금 안 일어나긴 했는데 근데 일어났다 치자. 그렇게 치고 보자라는 뜻이야. 그럼 사실이지. 그러니까 여기 사실의 영역이야.
근데 조동사를 쓰면 어떻게 해? 그래서 위를 쓰지 말라 하는 거야. 간단하죠. 사실이여 치자라는 이 의미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는 위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현재 시제 썼고 여기 지금 과거 시제 썼지. 여기 현재 시제 쓰고 여기 과거 시제 썼죠. 그죠? 자, 그러면 if절은 여기 지금 사실의 영역이니까 과거 시제 썼으면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과거 시제 쓸 때는 if절의 시제를 이걸로 맞추면 되고. 그지? 그리고 조동사를 쓸 때는 반드시 가정법을 쓸 때는 지금 주절에 조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 과거 시제 써야지. 그래서 이게 소위 조건절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가정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의지인 거지. 아, 너 내일 갈 거야? 만약 너 내일 가면 내가 데려다 줄게. 이거고. 이거는 내가 너라면 내가 지원일 수도 없잖아. 내가 너라고 치면 나는 공부 훨씬 열심히 할 거야. 이 말은 뭐야? 이럴 땐 가정법은 속뜻을 추론해야 돼. 지원이가 공부를 그러면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 까는 글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과거 시제는 if절의 시제 쓰면 되고,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시제는 이거는 주절의 시제를 요걸로 맞추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지금에서 지금을 추측하는 거니까 얘가 뭘로 가면 돼? 가정법 과거로 가면 되고,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면 되네. 여봐, 조동사 다 배우니까 끝났잖아. 그 조동사 배우기 전에 동사 마스터하니까 끝났잖아. 그러니까 동사 조동사 버무리면 가정법 나오는 거야. 이제 동사 다 끝났어. 동사 이게 다야. 이제 너네 동사 이제 다 마스터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가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상을 통해서, 한별아 여기 한번 너가 채워볼래? 상상을 통해 뭐의 사실? 가정법 과거는? 지금. 그렇지. 시간이야, 시간. 지금의 사실을 돌려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상을 나타내야겠죠. 그러니까 if절의 동사는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요. 반드시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과거 시제라고 하면 되죠. 자, 가정 과거 완료는 보이지 않는 상상을 통해 당연히 예원아 여기는 뭐라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할게요. 과거 시제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옛날의 사실을 돌려서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if절의 동사는 과거 완료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조동사의 완료상, 그러니까 have pp를 써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다 혼합가정법 들어본 사람 있어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이 뭘까? 간단해. 가정 과거랑 가정 과거를 섞은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국은 어떨까? 이게 대표적인 혼합가정법이야. 일제강점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죠.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의 사실 상상해 보는 거. 이게 혼합가정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한 거니까 옛날을 상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의 상상이란 것도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네 시험 끝나면 맨날 하는 거. If I had studied harder yesterday. 어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나 오늘 100점일 텐데. 그러면 이거 100점 안 맞았다는 거고 어제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지? 이게 대표적인 혼합가정법이에요. 알겠지? 자, 요거 니네 좀 있으면 링부스에서 배울 건데 한번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자, employ는 직원이란 뜻이에요. 많은 직원들이 have trouble ing getting rest in their workplaces.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자, reduce는 줄이다고 workload는 업무량이란 뜻이에요. 그럼 줄어든 업무량이겠죠? 그리고 would를 썼네요. 자, keep from은 얘가 뭐뭐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이 번아웃이 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would를 섞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시켜볼게요. 한 15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민아, 저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 would keep 막아주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would 넣어서 해석하면 이거 봐, 가정법이 배웠는데 어렵지. 그러니까 수학이랑 똑같아. 계속 써먹어야 돼. would 또 뭐라 했어? 할 텐데잖아. 그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고 있으면 will 썼겠지. 아니면 현재 시제 쓰든 거야. 근데 조동사를 썼는데 하필 과거형 썼네? 그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줄 텐데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속뜻은 뭐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업무량이 사실은 과다하다라는 얘기를 속뜻으로 얘기한 거야. 얘들아, 이거 좋은 말 아니야. 이거 나쁜 말이야. 니네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업무량을 죽어나고 있잖아. 나쁜 놈들아라는 얘기야. 이거 안 좋은 얘기라고. 이해됐어? 근데 너네 나랑 가정법 수업하기 전에 분명 이거 좋구나, 오 업무량 줄었어, 나이스, 박수 이랬을 거라고. 근데 니네는 맨날 어법 문제 풀 때 막 어법 막 문법이 뭐 개념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 문법 문제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어법 문제 그럼 지금 봐봐.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기니까 상관없는데 너네 나중에 탭스나 토익 같은 데도 어법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보통 문장이 한두 문장 이렇게 나와. 그럼 니네는 여기만 보고 풀 거야. 이것도 같이 섞어서 풀어야 돼. 어법 문제는 반드시 주변 문맥을 판단하면서 푸는 거야. 여기 봐봐. 아니, 어려움을 겪고 있대잖아요. 현재 시제잖아요. 그럼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고 맞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있는데 과거 시제다? 그러면 이거 비판하는 글이에요. 알겠죠? 독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정법은 무조건 우쿠슈마 속뜻추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우리 수능 문제에다가 한번 써볼까? 얘들아, 지금 밑에 있는 독해 문제 있죠? 이게 이제 드디어 오늘 동사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이거 실제로 고3 애들 푸는 평가원 시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너네가 답의 근거라고 생각한 데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풀다가 단어 모르는 거 나왔네 하면 제가 여기다 단어 몇 개 쭉 써놓을 테니까 그건 보면서 푸세요.
정도면 됐겠지? 혹시 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실제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근데 여기 보시면 주장이라 돼 있죠. 필자가 주장. 주장이란 말 뭐야? 한글로.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그럼 여기서 필자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보면 need to가 뭐야?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의 주장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고 답 고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더 많은 희곡과 소설이 필요한데 과학자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비춰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단어가 내려오죠.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저 푸는 거 잘 보세요. 자, 실제로 제가 이거 21년에 해설할 때 그대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new ideas. 새로운 생각이 가령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인 새로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종종 에어가 니네 온 에어 방송하다잖아. 그러니까 TV에 송출한다는 뜻이야. 종종 TV에 방영되고요. 그리고 비평받아요. 우리 대중문화 안에서. 마치 뭐의 일환으로? 하나의 건강한 공공의 토론의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대중문화 안에서 새로운 과학적인 새로운 생각들에 있어서 비평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때때로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비판받아도 싸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받는 그런 비판에. 근데 벗이야. 하지만. 쌤은 이런 연결선 할 때 세모 안 치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전 때리는 데는 V체크를 하거든요. 자, 하지만이요. 그럼 앞에 중요해 안 해, 지훈아? 안 중요하죠. 그지? 흐름은 뒤집힌 거야. 그지? 그럼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잘 봐. 하지만 과학의 대중화는 뭐야 이거? 과학의 대중화는 엄청나게 향상될 텐데 개선하면. 그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필자의 주장은 이게 문제니까 그걸 뒤집은 게 정답이겠지. 그럼 개선하자는 거지. 끝. 답 1번. 뭐 여기까지가 여기서 끝났는데. 난 여기서 끝냈어요. 내가 왜 빨리 푸냐면요. 제가 지금 허둥지면서 빨리 풀었어요? 제가 이걸 왜 빨리 풀었겠냐고요. 여기까지 읽고 끝났잖아요.
조동사 would를 썼다는 건 지금 이게 가정법이라는 건데 그럼 저렇게 안 한다는 거고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고 그럼 문제의 반대 해결책이 이 필자의 주장일 테니 그럼 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이러니까 빨리 푸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그러면 어법이 어떻게? 독해할 때 써먹으셔야죠. 자 여기다가 밑줄 걷다 손. 한 명? 이거 봐. 배운 걸 써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정말 놀랍게 10명 가르치면 한두 명 써먹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니네 눈치껏 생각해봐. 이거를 왜 가정법 가르치고 풀라고 했겠냐고. 그지? 그럼 뭔가 가정법을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네도 모르게 풀 때 니네 그냥 습관대로 풀었지? 그지? 아니면 답의 근거가 이게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했지 난 여기서 가정법적으로 봤을 때 얘가 문제점 제기니까 이게 답일 거라고 확신했다 손. 그러면 거봐 너네 그러면 조동사 우드 승은 쌩까고 날렸다는 거잖아. 이러니까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법을 가르치든 독해를 가르칠 때 이따가 이제 저기 우리 10분 동안이지만 이제 문장 독해 좀 할 건데 너네 한 문장 읽을 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꾹꾹 눌러서 해석해야 돼.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알겠지? 그거 하려고 지금 내가 리딩 부스터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자 드디어 축하합니다. 끝났어요. 자 가정법은 딱 2개 기억하면 돼요. 우쿠슈마 속드추론. 기억할 수 있죠? 자 이제 동사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명사인데 명사는 우리 다음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4번 문장까지 했었나요 그때? 아 5번 문장 하다가 말았었지? 그때 막 5번 문장 하다가 삘 꽂혀서 니네 진로 얘기하다가 끝났던 기억이 나네요. 자 5번 문장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간 거 내용 다 이해했나요? 이해 다 하신 거죠? 자 이제 그럼 진짜 다 써먹어 보자. 그리고 아까도 그때 수업 때도 얘기했겠지만 The English는 눈에 보이는 영어니까 영국인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consider 같은 경우는 너네 머릿속에서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와야 되죠. 목적어가 무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사가 중요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The English consider arts and sports in school 하고 갑자기 on 나오는 게 이게 상식적인 문장 구성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끊기는 듯한 뉘앙스가 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consider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consider는 여기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국인들은 일반적인 평범한 영국인들은 여기입니다. 학교에서의 미술과 체육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수학만큼. 수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영국 사람들은 미술 체육을 중요한 교육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지? 연아 현재 시제 뭐라고? 그지? 그러니까 reconstruction 하면 그 다리의 재건축, 재건설이겠지. 그게 finally, 드디어 마침내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runs through.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쓰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의 현재 시제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서 쓰인 현재 시제가 뭐죠? 의미가? 확실한 미래를 가리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시작한다. 근데 확실하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재건축은 드디어 다음 주 말부터 시작을 할 거고 run이 쭉 달리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4월 내내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4월 내내 진행된다. 그런 의미를 through로 나타낸 거예요. through가 와당탕탕탕 뚫고 갈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4월을 다 뚫고 지나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4월 내내 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시험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다리는 4월에 쓸 수 있다. OX. 완전 X야. 왜? 4월 내내 싹 하니까. 4월은 아예 못 쓴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현재 시제는 시간이랑 전혀 상관없다. 알겠지? 자, 드디어 7번. 7번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 앞에 동사 개념 파트에서 안 했거든? 근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to have originated를 왜 저렇게 썼을까를 설명해 볼 사람. 일단 그럼 해석을 좀 해볼게요. The first game of chess. 체스의 첫 게임이 믿어진대. 사람들에 의해 믿어진대. originate 무슨 뜻이야, 연아? 비롯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북부 인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북부 인도에서 체스의 첫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여겨진대. 그런 썰이 있다는 거죠. 자, 왜 to have originated라고 했을까요? 왜요? 지금까지 또 나도 형민이처럼 지금까지라고 생각했다 손. 아니면 뭔데? 추측? 너는? 자, 제가 별표를 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답 다 틀렸습니다. 계속도 아니고요. 추측도 아니, 추측이 아니지. 일단 조동사가 없는데요? 추측은 조동사일 때 쓰는 거지.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운 게 조동사 완료상이잖아. 그치? 이거 내가 뭐라 했어? 옛날 추측이라 했지. 그러면 지금 봐봐. 그럼 준동사에다가 have pp 쓴 건 얘도 옛날이야, 옛날. 그러니까 얘는 옛날 정보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주절에 동사 있지?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이란 뜻이야. 옛날. 알겠어? 그래서 준동사의 완료상은 뭐냐면 옛날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옛날 정보라 함은 결국 뭐냐면 동사보다 옛날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is는 지금이죠. 근데 최초의 게임이니까 최초의 게임이면 그러면 지원아 지금이 옛날이야. 옛날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는 지금의 시간보다는 더 옛날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완료 쓴 거야. 알겠지?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압도적 단골 1위야.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다? 학교 수업 때 안 다룬다고. 그러고 시험 문제 낸다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알겠지? 연아 이거 이해됐어? 자, 준동사 완료상 뭐라고? 옛날 정보. 조동사 완료상은 옛날 추측. 준동사 완료상은 옛날 정보. 알겠죠? 자, 딱 8번 하고 집에 갑시다. 8번 잘 봐요. 자, futurist는 미래학자란 뜻이에요. 한 미래학자가 predict. 얘들아, dict가 뭔지 알아요? dict가 말하다야, 말하다. 그럼 predict니까 미리 앞서서 말하는 거니까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한 미래학자가 예언합니다. 그럼 한별아, 예언하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타동사죠. 뭘 예측한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지. 근데 서영아 뒤에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about 나오는데? 얘들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털리는 문장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이야. 좀 봐봐. about healthcare 하고 that 나왔지. 이러니까 이런 게 어법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predict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that이에요. 접속사 that 해석 어떻게 해? 이게 것이야, 이게 것. 얘들아 내가 명사라고 하잖아. 그럼 다 것이야. 동명사 것, 투부정사형 명사종용법 것, 명사절 접속사 that 것. 알겠지?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 what. 이게 것이야, 이게 것. what, 것. 알겠지? 다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툭 끊기는 겁니다. 한 미래학자가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모니터가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관시한다는 뜻이거든. 추적 관리 될 거란 뜻이야. 사람들은 추적 관리가 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 건강 관리 로봇에 의해서. 그럼 이 that은 뭐야?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연아 관계사 하면 무조건 뭐 떠올려야 돼? 선행사. 선행사가 뭐예요? 앞에 수식 받는 명사. 알겠지? 그러니까 쌤은 관계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러면 관계사는 뜻이야. 알겠지? 자, 선행사. 선행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는 로봇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바로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지? Provide early warnings regarding diseases and epidemics coming our way 까지가 관계절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조기 경고 신호를 보내준대. 자, regarding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regarding은 뭐뭐와 관하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그래서 뭐와 관하여? 질병과 전염병에 관하여. 근데 그 질병과 전염병이 뭐?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coming our way.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특히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뒤로 빠지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오늘 숙제는 조동사까지 개념 공부하시고요. 1부터 8까지 문장 독해 복습하시는 거. 그러니까 읽고 거기다 횟수에 맞춰서 박스에다 체크하시면 돼. 내가 5번씩 읽어오라 할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눠준 워크북 있죠? 그거 틀린 문제 다 고쳐오시면 됩니다. 질문? 좋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푹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